첫 번째 키워드는요, 이번 주도 주간 증시름을 복귀해 보겠습니다. 역시 요즘에는 키워드 하나 딱 뽑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다양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중요했던 키워드들을 일단 던져주시죠.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 제가 이제 뭐 우리는 생방이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원고를 쓰고 이제 방송으로 오면서 원고를 수정해야 될 상황이 생겨버렸어요. 네. 예, 창호 앵커님 나오는 그걸 보고 2,600. 그렇죠. 네, 숫자가 일단 키워드는 2,600이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뚫어내면서 마감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아스코, ASCO 이게 이제 키워드가 이번 주에도 많이 이제 지난주부터 바이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많이 회자됐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아직도 식지 않은 반도체 그리고 뭐 엔비디아 계속 이어집니다. 당연히 또 삼성전자 그리고 7만전자는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. 그다음에 또 주 중반에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전기차 관련해서. 네, 그 충전기 관련. 그다음에 뭐 새만금. 네.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뭐 메타. 네, 그리고 뭐 폴더블. 네.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라는 이런 키워드. 네, 자주 나와요. 이렇게 좀 뽑아볼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 키워드들이 하나하나가 간단히 지나갈 수가 없을 만한 좀 묵직한 키워드들 잔뜩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증시 2,6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반도체의 흐름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뭐니 해도 진짜 그 2,600의 그 주역은 반도체입니다. 물론 맞습니다. 뭐 종목을 딱 찍으면 삼성전자지만 그렇죠. 네, 하이닉스 도움 이렇게 또 피처링 뭐 이런 것처럼 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오늘의 마감이기 하지만 앞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반도체가 계속 분위기를 좋게 받쳐준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이제 훑어본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강세인 게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어지는 반도체 강세로 이제 섹터의 확장으로 선순환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 들어가는 이제 뭐 파트너사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는 뭐 한 2~3%만 올라도 뭐 급등인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반도체 이슈들 또 미중 갈등 요소도 아까 갈등이란 단어를 이제 키워드를 뽑았는데 그게 또 반도체까지도 전이가 되면서 중국 관련해서 있는 반도체 회사들, 뭐 피델릭스라든가 서플러스 글로벌인가요? 뭐 이런 회사들이 막 급등도 나오고. 그렇죠. 상한가 갔었죠. 네. 그리고 저희가 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. 반도체 중에서는 이걸 봐라. 또는 예전에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들 좀 봐라 이런 종목들. 대표적으로 이제 HPSP가 영업이익이 우리가 뭐 50%요? 뭐 이랬는데 HPSP도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. 주가는 굉장히 좋았고 너무 올라서 오늘 잠깐 빠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래서 오전 프로에서 제가 이제 추천 한번 했던 건데 21,100원에 추천했던 건데 제가 웬만해서 목표가를 막 올립니다.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어요. 이거는 좀 너무 오버했다. 좋은 회사 많은데 그래서 빠르게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이제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지금 막 올라간다고 따라가고 제가 삼성전자 지금 사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. 저희 뭐 반년도 더 전에 말했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,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따가 제가 뭐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, 돌아갈 수 있다면 6개월 전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사셔야지. 그렇죠. 네,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삼성전자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고 있습니다. 뭐 에로티 백큐ම්도 뭐 지금 날아가는 거는 아니어도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거든요.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YIK라든가 아직 거래는 터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것들 그리고 뭐 세계 1위 그 기술을 갖게 된 3년 동안 일본하고 뭐 안 좋아졌을 때 갖게 된 그 뭐 저스템이라든가 아직 다시 쉬고 있지만 갈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흐름들이 계속 선순환을 합니다. 예전에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기아차가 듬직하게 시동을 걸고 가는데 뭐 현대공업 저희가 여기서 추천도 드렸었잖아요. 부품주들 같이 따라가죠. 막 날아간 것처럼 반도체도 그런 흐름들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이 이제 나와서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도 다시 또 저 살짝 움직였어요. 아니 사실 크게 이슈가 없어도 부품주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일 가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끝났잖아요. 어쨌든 잘 끝났는데 생각보다 이게 정치적인 딜이긴 했는데 이 바이든이 그 심혈을 기울이니까 IRA법이 거의 뭐 손은 안 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. 우리나라 2차 전지나 현대차, 기아차가
그리고 그 아직은 실수혜를 받지 못하잖아요. 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또 너무 잘 팔렸대요. 네, 그 소식에 또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잠깐 쉬다가 반등을 또 하는 그런 네. 흐름들이 좀 보였고요.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또 중간에 2차 전지주가 좀 움직였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이번에는 충전주, 그 전기차 충전주 있잖아요. 무선 네. 충전하는 그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. 네. 그 정부에서 이제 허가제에서 승인만 해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와서 좀 더 쉬워지는 거죠. 네, 그래서 7월 1일부터인가 예. 이제 시행인데 그렇습니다. 그 뉴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수요일 오후에 나왔을 거예요. 그래서 네네. 목요일 아침에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전날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다 디스플레이텍이라든가 휴맥스 홀딩스, 네.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이 쭉 갔죠. 네, 쭉 올라가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쭉 빠졌어요. 윗꼬리를 차익실현 나오고. 길게 달고요. 요즘 네. 시장의 특징이 이겁니다. 맞습니다. 어차피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들 그 히딩크 감독의 이 명언 있잖아요. I'm still hungry. 네. 다들 배고팠으니까 지금 시세가 나오면 일단 챙깁니다. 네.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 말씀을 네. 정말 계속 말씀해 주시고 네. 계시는데 다들 욕심이 생기다 보니 네. 원래 사람 심리가 마이너스 30이 10 정도 오면 야 본전만 되면 좋겠어 하지만 네. 진짜 본전 되면 진짜 어렵거든요. 네, 수익도 보고 싶고.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? 네. 에코프로 봐. 이러다 갔잖아. 간 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. 하지만 예. 눈앞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는 게 우리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. 그다음에 네. 바이오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아스코 이야기로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. 네. 아스코 이야기도 나오고 저희가 이제 바이오 얘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도 계속 조금씩 하반기로 갈수록 어쩌면 네.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마침 6월 1일 날 네. 제 사무실에 있는 동네에 대통령이 오셔갖고 네. AI 그리고 뭐 그 바이오 관련해서 이 클러스터 유치한다고 그 네네. 전략을 발표하셨어요. 직접 주재하셔갖고 네. 그래서 또 제가 또 토마토에서 별명이 신누닛이잖아요. 루닛 하면 저. 예. 그게 이제 2만 원대 이제 추천했던 게 10만 원까지 찍었어요. 아니 그렇게. 룬이 정말 네. 대단한 게 네. 올해만 봐도 한 3배 올랐습니다. 네, 맞아요. 신누닛. 룬이 지금 의료 AI 관련해서 네. 다 이끌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잠깐 자랑하고 네.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가 전반적인 원래 전통의 바이오들도 하필 또 아스코가 있으니까 네. 다 같이 이렇게 융합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반응들이 살살 나옵니다. 물론 오늘은 잠깐 쉬었는데 네. 어제도 뭐 앱클론, 뭐 레고캠바이오 거의 참여하는 회사들이 이제 이슈들이 많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단순히 그 며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US라는 행사도 이어지고 뭐 간헐회. 그래서 한 달 내내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회사들이 몇 개만 있으면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그런 바이오도 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그 전조 증상이 좀 낮다 이렇게 네.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이죠.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밤에 미국 시장에서 메타에서 드디어 네. 새로운 엑셀 VR MR 헤드셋 헤드셋이. 어떻게 보면 좀 저가, 네. 중저가, 중가도 아닌 것 같아요. 저가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애플은 4,000달러라고 하는데 그렇죠. 이거는 뭐 거의 600달러, 500달러밖에 안 되잖아요. 아니 애플이 출시를 코앞으로 다가오고 네. 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. 네. 메타에서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 섹터가 하나로 묵직한 큰 섹터를 보면 반도체, 네. 자동차, 바이오 이런 게 있지만 작은 이제 뭐 작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뭐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이제 다시 또 나오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. 반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의 그런 신제품 만들고 아하. 발표하는 것들도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 왜냐하면 반도체 너무 오른 게 있으면 수급이 그쪽으로도 좀 퍼질 수가 있잖아요. 네. 2차 전지가 에코프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애들까지 뭐 가는 것처럼 충전소까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는 흐름들 뉴스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이게 경쟁을 좀 유발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 메타에서 발표를 하면서 왜냐하면 다음 주인가요? 애플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. 그렇죠. WWDC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선전포고처럼 네. 헤드셋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네, 갑작스럽게 그렇게 메타에서. 딱 발표하고 그리고 또 삼성도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삼성까지 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좀 그렇죠. 소문이 많이 나면 어쨌든 소비자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경쟁을 네, 많이 하게 되면 맞죠. 그들끼리는 괴로울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렇죠. 아무래도 커질 테니 그러다 좋죠.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네. 전통적으로 또 이 애플과 삼성의 또 경쟁 구도도 있잖아요. 네. 마침 삼성에서 언팩 행사를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언팩 행사를 8월쯤에 보통 하는데 네. 7월로 앞당긴다. 아. 거기다가 항상 미국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.
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뭐 있냐라고 어제 이제 호암상 그 시상식에서 이제 모 인사가 그 말씀을 했어요. 그래 대표 삼성전자 사장님은 아직 확정일을 말은 안 했는데, 네, 뭐 빙긋 웃으셨겠죠. 이거 지금 의미심장하다라고 보고 네. 계시는 거군요. 그렇죠. 저는 이게 좀 괜찮다고 봐요. 폴더블 폰이라는 것 자체가 또 스마트폰이 좀 정체기에 어떻게 보면 있으면 네. 다 똑같은 비슷한 모양이잖아요. 그렇죠. 요만하게. 근데 좀 새롭게 해서 나의 개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 그 제품으로 이미지 런칭을 잘 했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잘 했기 때문에 네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커지고 있어요.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이 차지하는 게 아직 5%도 안 된대요. 아, 그렇게 적어요? 네. 이제 5% 10%. 그리고 작년에 1,400만 대가 팔렸는데 올해 예상이 2,400만 대? 거의 2배 수준이네요. 근데 그 중에 또 점유율 75% 80%를 차지하는 게 삼성입니다. 네. 그리고 브랜드의 개수.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하는 회사의 브랜드 이 중에서 폴더블을 만든 브랜드가 한 17, 18개가 되는데 올해는 그 2배 이상 늘어난대요. 뭐 저기 구글에서도 만들고 모토로라도 만들고 구글이 되게 어려워한대요. 네. 그만큼 그게 뭐냐면 그러면 삼성이 되게 대단하다는 게 나오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삼성 폴더블 폰이 신제품이 곧 나올 수도 있다, 발표할 수 있다. 네.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애플까지 또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. 예. 애플이 작년 애플 아이폰 14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선방했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팔렸다고 시장에서 반응을 했어요. 시장의 평가가. 네, 근데 올해는 한 10% 정도 이상 올라간대요. 그리고 네. 전통적으로 애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홀수 때 번호가 좀 새롭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. 그런 라인인 것 같더라고요. 이번이군요. 네. 그래서 애플 15에 대한 이슈.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이 주변 스마트 기기로 표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XR 기기부터 네네. 해서 폰까지 해서 9월까지 요 라인들은 아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또 애플에 관련된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. LG 이노텍, 예. LG 디스플레이, 그다음에 뭐 작은 중소기업들 보면은 더구전자, 자화전자 오늘 반응이 좀 나왔어요. 네. 폰으로 반응이 나오던 회사들인데 오늘 XR 기기 그렇게 MR 기기 그 헤드셋이 나오니까 애플 쪽까지도 같이 움직였어요. 네. 얘 기사들이 뭐 준비됐다는 듯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마지막까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요소들이고 마지막에 하나가 네. 갈등이었잖아요. 갈등, 미중 그러니까 갈등이죠. 미중 갈등. 그 FTA 관련해서 대만을 또 이렇게 끌어들이니까 네.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네. 그게 이제 갈등 요소가 되니까 오늘 장중에 아침에 좀 약간 이게 라면물 끓듯이 보글보글 하다가 예. 점심 전후에 그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맞아요, 맞아요. 네, 노바텍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더라고요.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심혈인 그 IRA법 예. 그게 어쨌든 칼을 안 대고 그냥 잘 넘어갔잖아요. 그러다 보고 오늘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. 네. 풍력주들이 뭐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유니슨이 좀 혼자 쭉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뭐 CS 윈드라든가 뭐 그런 신재생 관련해서 풍력이 좀 반응을 했는데 또 신재생 에너지만 하면은 뭐 풍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또 지금 거래가 좀 죽었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태양광들도 살살 움직였고 오늘 하나솔루션도 하나솔루션 그렇고.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하반기를 좀 기대하게 하는 것들도 오늘은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네. 좀 의심이라기보다 네, 의문의 눈초리로 시장을 좀 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새만금 얘기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? 요 2차전지 메카가 됩니까? 네,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생각이 나는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네. 새만금 하면은 하면서 묘한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. 왜냐면 뭐죠? 예전에 테마주, 뭐 이렇게 세력주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온 쪽이 이제 새만금 테마가 많았어요. 뭐 네. 마이클 잭슨이 투자한다. 부터 해서 예. 뭐 군산에 뭐 GM 자동차 공장 간다 해서 뭐 정권마다 또 새만금을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이번엔 진짜죠. 이제 갔더니 이제 뭐 정말 공장이 밤새 돌아가고 뭐 그런다. 네. 이제 새만금에 이제 그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. 하나둘 생기고 있는데 덩달아서 거기에 이제 뭐 땅 갖고 있는 회사들. 네, 이거는 이제 실적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냥 테마성으로만 재밌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모헨즈. 네. 예전에 뭐 페이퍼 코리아니 뭐 이런 회사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예.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이런 쪽보다도 일단 정말로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뭐 소재나 이런 장비 업체들의 이제 메카가 생긴다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. 우리가 예전에 에코프로를 볼 때 더 갈 수는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5년, 10년을 이렇게 이제 전망을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. 예, 그거에 맞춰서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괜찮은 이 소재,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그곳에서
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시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정말 애국심이 나는 네.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를 빛낸 키워드들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한 주를 마무리해보면서 한마디 또 들어보도록 하죠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건네주실까요? 네,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지금 아까는 이제 삼성전자는 쫓아다니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보면 네. 이 지수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. 정말 지금은 한 이게 250일, 1년 정도예요. 정말 딱 1년 만에 2,600을 회복한 겁니다. 근데 그 1년 전을 보면 2,600이 붕괴됐다고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. 네. 근데 지금은 그 2,600 정말 붕괴라는 말 듣고 계속 떨어져서 2,134까지 갔다가 올라오는. 그럼 이번에는 뭐 돌파잖아요. 이 과정을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. 꼭 학습 효과로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. 자, 지금 보면은 다양하게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조언 비슷하게 드렸습니다. 네. 저점 전에는 공포심 유발하는 거. 근데 그 공포심이 막 극에 달할 때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시장 계속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시장에 자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코로나 그 호황 때, 화랑 때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 8조, 10조밖에 안 되던 거래 대금이 10조, 12조. 거래 대금의 저점도 높아지고 있다. 그러면 예. 돈이 조금씩 늘어난다. 이렇게 역발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과정이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, 시장은 다양한 이 시련의 과정을 주고 네.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가요. 근데 잘 보면 기회도 여러 번 줬습니다. 네. 그렇죠? 근데 이게 그리고 반복됩니다.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시장을 좀 겪어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여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응 전략들 바로 위클리 투자노트와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키워드를 살펴봤고요. 두 번째